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실록이 우거지고 햇살은 따가운데 물소리를 친구 삼아 오를 수 있는 산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해발 983m의 만수봉 정상에서 바라본 주변의 산과 해발 962m의 포암산 정상에서 둘러본 경치는 같으면서도 서로 다르게 느껴진다. 저 멀리에는 백두대간의 한 축을 이루는 부봉과 타낭산이 희미하게 보이고 계곡을 타고 흐르는 물은 청아한 소리를 내며 정처 없는 여행을 떠난다.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과 청아하게 들려오는 물소리를 따라 산길을 걷는 것도 여름을 이겨내는 피서일 것이다. 무더운 여름날 가방을 메고 자연을 친구 삼아 즐거운 마음으로 산을 올라가 보자. 하늘에는 구름이 빠르게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싱그러운 내음이 물씬 풍기는 만숫골 있고 누구나 걸으면서 건강을 챙기라고 무장의 탐방로가 마련되어 있다는 표지판이 보인다. 입구에 있는 아치형 다리를 건너자 이곳에는 야생동물이 살고 있는 청정지역이라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조금 올라가자 미래 세대를 위한 체험장이 눈에 들어오고 이곳에는 월악산의 깃대종인 사냥이 살고 있다며 사냥 조형물을 세워놓았다. 조형물을 지나 숲길로 접어들자 어디선가 들려오는 물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 물소리에 이끌려 산길을 걸어가자 굉음을 내며 흐르는 물은 커다란 웅덩이를 파랗게 물들이고 소리에 놀란 나뭇잎은 파르르 몸을 떤다. 더위에 지친 잠자리는 바위에 앉아 낮잠을 즐기고 등산에 지친 등산객은 바위에 앉아 숨을 고른다. 산에서 만난 등산객은 들려오는 물소리에 힘이 솟는지 무거운 발걸음이 가벼워 보인다. 한참 올라가자 자연이 빚은 풍경에 감탄이 절로 난다.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바위는 무질서하게 보이지만 자세히 바라보면 마치 예술품 같다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거센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소나무는 뿌리를 드러낸 채 누워서 잠을 자고 계곡을 타고 흐르던 물줄기도 차츰 잦아들면서 고요함에 빠져든다. 물이 빠지면서 마치 섬처럼 보이는 곳에는 나무가 주인 노릇을 하고 나무 사이에는 누구의 작품인지 모르지만 돌로 탑을 쌓은 것이 마치 여기가 무릉도원이라는 느낌을 준다. 넓은 너럭바위 건너에는 마치 두부를 잘라 놓은 듯 바위가 일정하게 쪼개져 있고 쪼개진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린 소나무가 위태롭게 서 있다. 바위에 걸터 앉아 숨을 고르는데 싸한 느낌이 들어 위를 쳐다보다 깜짝 놀랐다. 보기만 해도 소름 돋게 하는 뱀이 나무 위를 올라가고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다. 산길에서 뱀을 간혹 마주치기는 했지만 나무를 오르는 뱀을 마주하는 것은 처음이기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산을 오르는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숲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는 산길을 걷는 나에게 힘과 용기를 준다. 조금 올라가자 지난 장마에 쓰러진 소나무가 누군가의 손에 잘려 한쪽으로 치워져 길이 되었다. 푸른 나뭇잎 사이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는 청아하게 느껴지고 나뭇잎 사이로 보이는 파란 하늘과 뭉게구름은 묘한 조화를 이룬다.
조금 올라가자 등산길 중앙에 보이는 물체가 심상찮게 느껴진다. 대문에 쓰였던 주춧돌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돌로 다듬은 절구통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무엇에 사용됐던 물건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처럼 커다란 석조물이 산 중턱에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정상을 향해 조금 더 올라가자 이번에는 돌로 쌓은 가마터가 나타난다. 이 깊은 산 중에 가마터라니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문득 입구에서 보았던 수술 굽던 가마를 재현해 놓은 것이 떠올라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충주 인근에 다인제철이라는 철을 생산하던 광산이 있었고 월악산 주변에서도 철이 생산되었다는 이야기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마치 참호처럼 쌓아맞는 가마터는 자연 그대로 남아있고 이곳이 가마터였다는 것은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나무가 증명을 해준다. 만수봉을 오르는 구간 가운데 가장 힘들다는 깔딱고개를 올라갈 차례. 깔딱고개 양쪽으로는 조리대가 숲을 이루고 조리대 숲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산을 오르는 나에게 무한정 힘을 실어준다. 나무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자 마침내 깔딱고개 정상에 다다랐다. 오른쪽으로는 포암산이 그리고 왼쪽으로는 만수봉으로 간다고 알려주는 이정표가 세워져 있다. 이곳 만수봉 산거리에 앉아 땀을 식히는데 봄에 피었다가 진 산철쭉은 푸른 잎이 햇살을 받아 더욱 싱그럽게 느껴진다. 잠시 땀을 식히고 만수봉을 향해 힘차게 올라간다. 숲속으로는 등산길이 끝없이 이어지고 바위를 밟으며 올라가는 등산객은 주변의 경치에 흠뻑 취한다. 바로 머리 위로는 만수봉의 정상이 눈에 들어오고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 놓았다는 다리에는 고무 매트를 깔아 놓아 역겨운 냄새가 풍긴다. 부지런히 다리를 건너가자 오른쪽의 바위는 마치 탑처럼 보이고 탑처럼 생긴 바위 틈을 비집고 올라가자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인 만수봉이다. 만수봉의 터줏대감인 소나무는 언제나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해발 983m임을 알려주는 표지석은 바위 위에 우뚝 서 있다. 만수봉 정상에서 바라본 월악산의 최고봉인 영봉, 그리고 영봉 저 멀리 보이는 충주호는 한 폭의 풍경화를 그려낸다.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보이는 월악산 영봉은 마치 병풍을 두른 듯 운치를 더해주고 충주호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얼굴에 흐르는 땀을 식혀준다. 만수봉 정상의 너럭바위는 산을 오른 등산객의 쉼터가 되고 세월을 가늠하기 힘든 소나무는 하늘에 떠있는 뭉게구름과 묘한 조화를 이룬다. 산을 오를 때는 힘이 들지만 내려갈 때는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무릎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보통 바위는 오랜 세월 물에 깎이면서 움푹 패이기도 하고 매끄럽게 다듬어지기도 하지만 산 중턱에 가운데가 움푹 파인 바위가 있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조금 아래 나타나는 전망대. 전망대에서 바라본 경치는 그야말로 감탄이 절로 난다. 가까이 보이는 푸른 숲이 끝없이 이어지고 저 멀리에는 백두대간의 한 축인 주흘산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이어진다. 전망대에는 응급 상황 시 처치 요령과
심폐소생 방법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아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했다. 힘든 내리막길을 한참 걸어가자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소나무 숲 사이사이에 있는 커다란 바위는 마치 나그네의 쉼터처럼 보인다. 바위에 걸터 앉아 주변의 경치에 흠뻑 취해본다. 저 멀리에는 소나무가 끈질긴 생명력을 보이고 소나무 건너편에는 주변의 숲과 산이 운치를 더해준다. 구름은 빠르게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구름이 머문 자리에는 비출기가 대지를 촉촉히 적신다. 그동안 가뭄으로 많은 고생을 한 농부의 얼굴에는 모처럼 웃음꽃이 피어나고 세차게 쏟아지는 비는 좀처럼 그칠 줄 모른다. 비가 그치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자 산에는 오색 찬란한 무지개가 반갑다고 인사를 한다.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며 촉촉이 젖은 산길을 접어든다. 하늘째로 가는 길에는 빼곡히 들어선 소나무가 장관을 이루고 물길을 머금은 산책길을 걷다 보면 콧노래가 절로 난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갯길이라는 하늘째. 하늘재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늘에 닿을 듯 높은 고개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이 하늘재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고갯길이고 최초로 생긴 그 옛길입니다. 이 하늘재가 이 중령과 조선시대의 세제길보다도 더 빠른데요. 이 조선시대의 세제길이 열리면서 이 하늘재 길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늘재 길은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 아주 중요한 구실을 했던 길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맞닿을 듯 높은 고갯길이라는 하늘재. 하늘재 정상에서 바라본 남쪽에는 문경의 관음리가, 그리고 북쪽은 수안보의 미릉리라는 지명이 불교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 관음리 또 미릉리 이렇게 그 지명의 이름을 놓고 봤을 때 관음은 아시다시피 이제 현세 부처님, 미륵불은 이제 미래 오실 부처님, 그렇게 본다면 현세와 미래를 이어주는 그런 굉장한 그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또 하늘재이기도 합니다. 신라 비운의 왕자인 마이태자와 덕주공주의 사연이 전해지는 충주 미륵사진은 3번의 발굴이 이어졌는데 발굴 현장에서 미륵당 대원사라는 글씨가 새겨진 기와가 발견되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고려 초에 창건한 사찰로 추측할 수 있는데 당시 고려 왕실과 충주 유씨는 밀접한 관계였다는 것이다. 신성 순명 왕후가 되시면서 다른 부인들보다 많은 자제를 둡니다. 오남 이녀. 그리고 오남 중에 이제 2 아드님이 고려 3대 4대 정종, 광종 왕이 될 정도로 아주 막강한 세력이 있는 집안이었어요. 과거에 광활했던 그 잃어버린 영토, 고구려의 고토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서 북창으로 지은 사찰이다. 이렇게 또 추측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늘재의 추억을 뒤로하고 포암산을 향해 계단을 올라가자 지금은 거의 무너져 흔적만 남아있는 산성이 눈에 들어온다. 언제 쌓은 산성일까? 갑자기 궁금해진다. 세월이 흐른 지금 그 형태를 완전하게 볼 수는 없지만 신라가 북으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하늘재를 만들면서 그 주변에 돌로 쌓아 만든 한활령 산성이라는 것이다. 한활령이란 하늘재를 한문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 산성은 소백산맥의 한 축인 포암산과 마패봉을 이어주는 성으로 차단성의 역할을 한 산성이다. 산성을 지나 산길을 걸어가자
어디선가 들려오는 반가운 소리에 발걸음을 재촉해 본다. 물 떨어지는 소리가 정답게 들려오고 누군가 준비해 놓은 물바가지가 마치 갈증을 풀고 가라는 듯 걸려 있다. 약수터의 이름도 거창하다. 이곳이 백두대간의 한 축이라는 것을 알려주듯 백두대간 하늘샘이란다. 물의 양은 많지 않지만 깊은 산속에서 흘러내리는 약수는 갈증을 해소하기에 충분하다. 약수를 한 모금 마시고 빈 병에 물을 채운 다음 다시 산을 오른다. 한참을 올라가자 거대한 바위가 양쪽에 버티고 있고 그 사이로 난 비좁은 틈을 비집고 올라가야 하는 고된 산행이다. 힘겹게 돌틈을 비집고 올라가자 까마득하게 걸쳐있는 철계단. 왜 이렇게 아름다운 산에 철계단이 설치된 걸까? 갑자기 짜증이 난다. 산은 되도록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가꾸는 것이 기본인데 하물며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등산길에 철계단이라니. 아무리 안전을 위해서라지만 산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다.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계단을 올라가자 눈앞에 펼쳐진 풍광은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는 표현에 딱 어울린다. 눈에 들어오는 부봉과 주울산의 모습은 웅장해 보이고 깎아지른 듯 우뚝 솟은 암벽은 마치 금강산을 옮겨다 놓은 느낌이다. 그리고 나무의 어른이라고 알려진 소나무는 우뚝 솟은 암벽 위에 힘겹게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잣대를 뽐내고 있다. 강인한 생명력을 유지한 채 우뚝 서 있는 아름다운 소나무에 취하고 주변의 경치에 홀리다 보니 내가 신선이 된 기분이다. 아름다운 경치에 취해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어서 가라고 재촉한다. 백두대간을 오른다는 설렌 마음을 안고 산을 오르자 비록 힘은 들지만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가 용기를 준다. 구슬땀을 흘리며 올라가자 산천을 굽어보는 커다란 소나무가 마치 터줏대감 행세를 하며 쉬어가라고 유혹한다. 땀도 식힐 겸 바위에 걸터 앉아 주변을 둘러보자 끝없이 이어진 백두대간의 줄기가 마치 병풍을 펼쳐놓은 듯 아름답게 느껴진다. 마지막 힘을 내서 올라가자 어느 순간 산길은 평지처럼 평탄하게 이어지고 수풀을 헤집고 올라가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은 포암산의 정상이다. 백두대간의 한 축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듯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남서쪽으로는 백두대간의 줄기인 주흘산과 부봉이 파노라마처럼 이어지고 북쪽으로는 만수봉이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느껴진다. 산은 인간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그리고 인간에게 산은 무슨 존재일까? 산길을 걸으면서 깨달은 것은 인간은 비록 나약하지만 산은 한없이 위대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위대하고 아름다운 산을 잘 갖고 보존하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다.